안녕하세요. 전청입니다. 오늘 LLC와 S코퍼레이션에 대한 비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이 LLC와 S코퍼레이션, 특히 자영업 또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비즈니스를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화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라는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이걸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설명 영상을 67강에 준비를 했었죠. 그거의 2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당시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주제는 두 가지 면에서 비교했던 거죠. 법률적인 면에서의 효과, 그리고 세법, 세무상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, 법률적인 면에서의 효과라는 것은 자영업을 하는 것에 비해 법인화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적어도 그 비즈니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리걸 리스크, 소송을 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리스크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이잖아요. 그랬을 때 LLC나 S코퍼레이션이나 뭐 비슷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. 그리고 세무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S코퍼레이션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. 왜냐하면 둘 다 LLC나 S코퍼레이션이나 모두 이 법인화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하는 이중과세죠. 법인이 번 돈에 대해서 법인소득세 내고 개인적으로 그걸 나중에 가져갈 때 배당세나 뭐 이런 것들을 내는 게 두 번 내는 건데, 반해 S코퍼레이션이나 LLC 둘 다 한 번만 내도 되는 그런 세금이라는 면에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면에서 동일하지만, 그럼에도 S코퍼레이션이 좀 더 유리하다. 왜냐? 내가 벌어들이는 액티브한 비즈니스 인컴, 사업소득이라고 하죠. 사업소득으로부터 나오는 그 소득에 대해 원래는 이 K1이라는 걸 통해서 주주가 한 번 세금을 내는 건데, 그때 LLC와는 달리 이 S코퍼레이션에서의 K1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, 그러니까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죠. 이게 대략 순이익의 15.3%니까 큰데, 이 S코퍼레이션의 경우는 15.3%의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세무적인 면에 있어서는 S코업이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부동산 투자와 같은, 말하자면 이 부동산 투자에서 나오는 렌털 인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액티브 비즈니스 인컴이 아니니까 어차피 이 15.3%의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에 적용을 안 받거든요.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LLC를 하고, 반면에 내가 변호사, 뭐 의사, 회계사지만 그냥 액티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이 K1으로 받는 데에 대한 금액이 LLC의 경우는 15.3%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에 적용을 받겠지만, S코업이었을 때는 같은 K1의 그 할당 금액이라 하더라도 15.3% 적용을 안 받으니까 S코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.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. 그러면 왜 그냥 S코퍼레이션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아까 부동산의 경우는 LLC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근데 부동산도 S코퍼레이션으로 하지 왜 굳이 그러면 LLC를 하냐. 법적으로는 똑같고 S코업이 세무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하니 LLC보다 S코업으로 뭐든지 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답은요, 사실은 LLC가 S코퍼레이션보다 더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. 어떤 면에서? 법적인 면에서 더 좋은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. 뭐냐면 내 비즈니스로부터 나오는 법적인 리스크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잖아요. 그랬을 때 LLC가 코퍼레이션보다 더 좋은 점이 있거든요. 어떤 면에서? 둘 다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또는 piercing the entity veil이라는 그런 법률상의 용어가 있는데, 이게 무슨 뜻이냐? veil 그러면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베일을 벗기다 할 때처럼 어떤 커버죠. 그리고 piercing 하잖아요. 뚫어버리는 거죠.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법인을 세워서 내가 아닌 이건 법인 비즈니스야.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리스크는 여기서 끝나는 거지 내 개인적으로 부담하거나 이런 리스크는 아니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럼에도 만약에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갖춰야 되는 어떤 포멀리티라고 하죠. 어떤 그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대방은요, 그 약점을 물고 들어갈 거라는 거죠. 결국은 이 사람 비록 법인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자금도 혼용해서 쓰고 뭐 이런저런 거 다 하지도 않고 사실은 이거 자영업이랑 똑같아요 라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. 그래서 이제 피어스가 돼버린, 뚫려버리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, 결국 이게 뚫리지 않기 위해서는요,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멀리티를 잘 갖춰야 되는데, LLC가요, 간단히 얘기하면 이 코퍼레이션보다는 이와 같은 포멀리티를 갖추는 데 있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덜 합니다. 뭐 예를 들어 일반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주총도 매번 열어야 되고 이사회의록,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 대한 기록, 뭐 이런저런 것들 갖춰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음에 비해 LLC는 그런 리퀘어먼트는 없어요. 물론 다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뭐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이런 거 다 신경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런 면에서 LLC가 상대적으로도 낫다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LLC 같은 경우는 이 운영의 규정을 Operating Agreement라고 부르고, 또 Corporation 같은 경우는 Bylaw, 정관이라고 부르는데요. Operating Agreement가 좀 더 플렉서블합니다. 그래서 요걸 잘
활용하면 나의 어떤 법적인 리스크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파워풀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LLC가 전체적으로 보면 비록 포멀리티를 갖춰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고 또 똑같이 지켜야 되는 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다. 그래서 뚫릴 리스크가 더 낮다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 법적인 어떤 리스크 보호 면에 있어서는 LLC가 코퍼레이션보다 좀 더 낫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앞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드렸던 결론을 수정해야겠죠. 법적인 측면에서는 LLC가 좀 더 낫고 세무적인 면에서는 S코퍼레이션이 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액티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. 의외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또는 뭐 주변의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뭐냐? 답은요. LLC를 설립하고 그리고 S코퍼레이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다시 LLC로 설립하고요. LLC로 설립한다는 건 우리가 주정부에 등록을 하는 거죠. 내가 LLC를 설립하느냐,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느냐인데 LLC로 설립을 한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나서 S코퍼레이션을 선택한다는 것은 IRS에다가 그렇게 선택한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1단계 주정부에 LLC를 설립하고요. 그 다음에 IRS에다가 내가 LLC를 설립했지만 나는 이거 세법상으로는 코퍼레이션으로 나는 선택하고 싶어요. 이걸 체크더박스라고 하는데 폼 8831을 파일하게 됩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비록 상법상으로는 코퍼레이션이지만 상법상으로 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은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걸 리스크로부터 나를 프로텍트하는 데 있어서는 LLC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고요. 반면 세무상으로는 나는 코퍼레이션을 선택한다는 것이고요. 여기에 더 나아가서 3단계로 S코퍼레이션을 또 선택할 수 있어요. 폼 2553이라고 하는데 이걸 파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? 가장 강력한 구조.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경우 가장 유리한 구조를 달성할 수 있다. 결국 상법상 LLC 그리고 세법상 S코퍼레이션을 선택하는 겁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